것들 중요하다. 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손명희 선생님께서 박기정의 매화도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 특성을 정말 우리한테 잘 전달해 주었고 또 그 배경으로서 또 상당한 수준으로 그 배경 연구를 해서 뭐 속보도 보시고 또 이승희와의 관계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주실 선생님 박정혜 선생님, 박정혜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혜입니다. 근래 인문사회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분단 이후 소외를 면치 못했던 북한 지역까지 한반도 전역으로 연구 대상이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하나의 강토이자 문화권에 속했던 분단 이전은 물론이고 분단으로 인해 연속성이 단절된 남북한의 변모상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술사학계에서도 지방화단의 동향과 지역 출신 서화가의 발굴과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맥락선상에서 강원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유학자이자 예술가인 차강 박기정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명희 선생님께서는 차강 박기정의 매화도 연구라는 주제로 박기정 가문의 전통과 생애를 재검토하고 매화도에 나타나는 회화적 특징과 의미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강원도지와 강릉박씨 세보를 토대로 박기정의 자가 일원이 아니라 후경이고 원년이 기존에 알려진 194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를 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발적인 정치사회적 내부 망명을 선택한 수구적 유학자이자 서화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며 사회적 빌법의 바탕을 둔 화풍이 적용된 매화도는 박기정은 내면에 자리한 불굴의 강인한 기세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주제 발표를 해주신 손명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그런데 제가 도판이 없는 원고를 받았기 때문에 매화 그림의 분석에 대해서 제가 사실 무엇라고 이 토론문 작성을 할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매화도 그 자체보다는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두 가지 정도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만들어 왔고요. 오늘 제가 발표를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 발표를 보니까 박기정이 다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또 굉장히 그거가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중앙에 막 그렇게 그 화단과의 관계를 단절했음에도 굉장히 많이 작업을 했고 그거는 그 작품들이 소비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화단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작가의 작업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소비되는가, 유통되는가 그런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건데요. 첫째, 박기정은 유인석이나 이승희처럼 항일운동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나 서화를 판매해 독립운동 자금에 보탠 것으로 전합니다. 여기서 중앙화단과 거리를 두고 평창, 강릉, 원주 등지에서 활동한 박기정 서화가 유통된 방식이 궁금해집니다. 현재 전승되는 작품과 관련되는 실제 사례가 있다면 누가 어떤 계기로 박기정 서화를 구입하고 소장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독립운동 자금과 관련해서 이제 그 화가 중에 서양 화가로는 도상봉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도상봉의 부친도 사업을 하면서 그 일정하게 몰래 일본 몰래 이 독립자금을 댄 것으로 나중에 이렇게 밝혀졌다는 제가 그런 옛날에 그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 되게 엄혹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일을 하셨다면 도덕이나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가 차강 박기정의 작품 가치 및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발표를 통해 박기정은 매화도에 실은 의미와 가치를 진단해 주신 만큼 향후 매화도를 비롯해 박기정은 서화를 활용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박기정이 지역을 넘어 한국사 혹은 한국 소화사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기정의 작품을 활용할 방안의 모색이 기묘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유지복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중앙화단의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활용 방안, 이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주요 과제의 그 활용 방안을 찾고 그걸 실행하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게 발표를 보면서 야, 박기정의 주특기는 매화도였구나.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높았구나. 그럼 그 인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고 정말 여기 질문지처럼 어떤 계기로 이것을 구입하고 소장했었을 것인가, 어떤 정신성인가,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참 궁금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심포지움 주제가 활용 방안 연구라는 측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지 상당히 그 커다란 그 질문인데요. 네, 우리 손명희 선생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먼저 제가 발표문이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3월 말에 의뢰를 받아서요. 원래 하시기로 하신 분이 못하게 되시면서 급하게 갔는데 작품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매화도가. 사실 금대기 이 정도 필목 이렇게 필을 운영하는 기세나 이제 운영하는 기세가 이 정도인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희룡으로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그 후에 이렇게 발표를 2번을 또 했었는데요. 조희룡 학풍이 이제 여학문인화가들 사이에서 19세기에 그래도 조금 이어지다가 근대기는 워낙 허령과 장승업 계보로 이렇게 주목이 돼서 사실 안 보였는데 너무 필목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슷한 거예요. 또 제가 덜컥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이렇게 주경야독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 맞춰서 사진을 삽입을 차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다 보면 주가 점점 사라졌을 거예요. 주를 못 넣어서 그 점은 조금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도 사실 유통된 방식이 궁금해지는데요. 이인숙 교수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강릉 이제 박기정의 본향이죠. 본향이 강릉 지역에는 분명히 본인의 친척분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선교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집안, 경제력 뒷받침도 있는 유명한 집안이 있었고 그 선교장의 이근우라든지 그의 아들과 상당한 친교를 맺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은주 박사님이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활정십경 백납부경의 이제 매화도를 그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남국춘정과 같은 매화도가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제가 한살림 열심히 쓰는데 그 한살림 이렇게 설립 당시에 우리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제 계속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 강연의 글 중에 본인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원주에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댁에 이제 박기정 선생님께서 종종 오셔서 장기간 기거를 하시면서 본인도 서화를 이제 글씨를 가르쳐 주시고 문란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일순 선생의 전언을 통해서 박기정이 당시에 묵객으로서 번 돈을 이렇게 임시정부라든지 이렇게 독립자금으로 지원했다라는 전언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무성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장경호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인숙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처음에는 건축업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하는 토목사 하셨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구지방에서도 상업으로 전환하신 있잖아요. 저는 토목한 기록은 못 찾았고요. 이제 조선 총독부 관련 기록에서 이분이 원주 금융조합 설립자셨다고요. 1930년대 최초 설립자셨고 꾸준히 이렇게 원주 지역과 이제 다른 근처 송도라든지 뭐 평강 금융조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융조합을 만드셔서 운영을 하셨던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셨던 이제 능력도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셨던 분과 상당히 절친하셨고 아무래도 또 함께 일제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이 박기정이라는 분의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기정 서화를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이인숙 선생님께서 아까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 이상 제가 더 이상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매화도를 쭉 보면서 이제 과거에 기증된 이제 각 대학박물관에 기증된 매화도들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보면 이 폭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 기준작을 조금 매화도도 그렇고 웅면도 그렇고 서예도 그렇고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기준작을 조금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박기정 선생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 이분이 또 생애도 멋있잖아요. 그렇게 훨씬 더 잘 대중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작품도 워낙 좋아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작품을 여기서 처음 봤다니 하시고 싶은 말씀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주봉 선생님께서 서예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어요. 마지막 발표였는데요. 우리가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족보에 대해서 다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질의는 송진충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중앙고등학교 김국준입니다. 오늘 윤석 선생님 발표하신 박기정 서예연구 관련해서 토론을 듣겠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박기정 선생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서예만 다룬 연구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서예사 하시는 선생님께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그간 부전 비슷하게 답습되었던 박기정의 개봉 그리고 생물련을 강릉박씨 세부 기록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작품을 근거로 해서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아 주신 것이 주목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문 받은 걸 가지고 쓴 거여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그 발표문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화 계승 관계에 있어가지고 권도님과의 그 얘기들이 항상 등장을 했었는데 발표하시는 데에서는 이제 세보나 글루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한 접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글씨에서는 추사 그리고 이항, 신리 등 권도님과의 관계 깊은 서가들이 없진 않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궁금했던 사안이라 가지고 혹시나 작품만으로,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완전히 접점이 없다고 해도 그간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거에서 혹시나 이유가 있을까 해서 작품을 통해서 보셨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씨 가운데 행초서 비중이 가장 크다고 또 해주셨고, 근데 그 행초서는 그때 당시에 활동하셨던 당시에 한국사회에서 널리 유행했던 그 유용, 옥방강, 하소기 같은 선배 사과들의 선풍 영향이 큽니다. 이건 뭐 과장된 말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평범한 어떤 글씨를 썼던 사람들의 글씨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박기정 글씨가 가진 좀 특징적인 면들이 있는지 더 좀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들을 수 있는지 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예로 저도 작품 그때 좀 처음 봐가지고 원주 옆방에 있었던 행초 당시 명품이라고 아주 제일 좋다고 해주셨던 거 연대는 없지만은 아마 그게 제가 이 궁금했던 점의 어떤 답이 아닐까 싶긴 한데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규진 서풍에 대해서는 예서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발표문에서 이렇게 처음 표지를 보고 옆에 있는 신년 휘호 같은 걸 보고 김규진과도 또 다른 가계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큰 초서나 이런 데서는 조금 김규진 같은 생각도 조금 들어가지고 이건 아마 근데 좀 보다 아까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정학교나 이쪽 영향이 훨씬 크지만 또 여러 가지 소풍이니까 좀 더 다양한 전수조사를 만약에 하신다면 훨씬 더 다양한 영향관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압축해 주신 거에서는
추가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적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전주에서 이제 주로 요즘에는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광열과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적어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광열 같은 사람은 전주에서도 지역 교육이나 문화예술계에서 활동도 하고 김희순, 최규상 이런 사람들과 한국회라고 이렇게 저희 서실로 치면 최초의 서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활동들도 하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지역 서가의 계보를 좀 이을 수 있는 이정직 이런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 자체가 박기정의 서화가로서의 연구를 이제 좀 깊이 다뤄보자 하는 자리인데 앞으로 이제 강원 지역 서화가들이 말씀대로 차근차근 새로 더 발굴도 되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 강원 지역만의 전주가 완벽히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해계의 계보 같은 것들을 세워보고 거기 연구를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전주에 대해서 유 선생님이 글도 써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강원 지역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전주처럼 일별을 해보신다면 향후에 근현대 서해사를 약간 강원 지역만의 서해사를 좀 세울 수 있을지 그럼 앞으로 좀 연구 방향이나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언론인과의 관계, 김규진의 영상 뭐 이런 것도 질문하셨고 세 번째는 저도 좀 참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그 박기정이 이 작품의 어떤 수요층이 훨씬 더 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요. 그 관련이 있는지요? 아무튼 선생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이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강원도 쪽 그런 소화가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던 게 전부 다 거의 중앙 집중적인 소화가들 위주라서 그만큼 저의 어떤 시선들이 확실히 지방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기에는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통감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박기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맨 처음에 듣기만 얼핏 들었지 뭐 그냥 대세롭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직접 작품들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지방 작가로서 이렇게 울고 줄곧 활동을 하신 분 중에 과연 이러한 경지까지 서화의 어떤 경지를 끌어올릴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만큼 이제 저희가 관심이 그만큼 덜했던 거죠.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들 같이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도님과의 어떤 접점은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건도님의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드러지게 쓰는 그 초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굵직하고 호방한 그런 추사 김정희의 행석에 비슷하죠. 그래서 차강 김기정의 행초소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규준의 어떤 행초소의 영향은 얼핏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김규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방하거든요. 근데 김규준의 글씨는 어깨의 높낮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좌에서 우로 올라가는 어떤 필액의 그 사선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듬감이 큰 작가입니다. 근데 박기정의 글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가는 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정학교 초기에 이제 정학교 서품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수기 서품을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글씨 전체 초기에서부터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하수기의 어떤 그 힘줄이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것들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걸 볼 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규진과 좀 차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여기 오늘 하루 종일 발표를 들으시고 토론을 들으신 선생님들께서 방청하신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지금 계신 토론자 선생님이나 혹은 또 발표자 선생님께 질의를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우리도 참 만나기 어려운 자리를 지금 만났고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훨씬 탄회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근무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미래 가치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다 같이 동의한 내용이 우리가 학문을 너무 높은 데서 하지 말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데 다들 동의를 했는데요. 지금 박기정이라는 작가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궁금증 또 의견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또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는 이 지역에 사는 홍종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역에 사는 홍종태라고 합니다. 오늘 박희정 선생님의 어떤 족보와 그리고 이승희 선생님의 관계가 오늘 이 학술대회에서 밝혀져가지고 아주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강원도 쪽에서 차강 박기정 선생님을 설명할 때 1885년 을미의병에 유인석 부대에 종사관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1901년 그러니까 한계유보에 기록된 1901년 이제 강원도 이주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박기정 선생님의 생전 기록이 살아 계셨을 때 기록이 지금 한계유보가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후경 박기정을 강릉으로 보내면서 쓴 글인데 거기에 간지가 신축년 1901년에 박기정 선생님의 아버지가 온 가솔들을 이끌고 강릉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 이전 10년 전에 차강 박기정 선생이 덕거리에 살면서 낙산사 휴 경시대에 가서도 장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유인석 을미의병 때 의병도 모집하고 이랬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 1901년도를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지복 선생님 좀 답변 가능하실까요?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1885년에 유인석 의병 활동에 참가를 했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그때 나이가 차강 박기정의 나이가 12살이 됩니다. 15년이면 11살입니다. 11살.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기록이 없으면 저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그게 뒷받침이 되는 거고 유인석 의병 활동에 참여를 했다는 거는 이제 유영태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선임 연구에서 이제 쭉 이어져 인용되어 오는 어떤 그런 문구들인데 저는 이게 확립이 되려면은 증명이 되려면은 증빙관계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85년 의병활동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이를 볼 적에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박기정 선생님의 오늘 생애를 보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예술가를 연구할 적에 참 어려운 부분이 그 친일 문제가 걸리면 참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아주 올바른 삶을 사셨다는 거는 확인은 확실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선생의 그 학술대회를 보면서 첫째 하나는 그 문화권이 여기가 강릉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또 유교적 그 발상지인 안동을 중심으로 많은 그 기운이 흘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강 선생께서 이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남긴 것을 저는 좀 더 연구 깊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강원도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강원도를 곡하는 어떤 이런 가치, 차강 선생이 가지고 해오셨던 문화적 가치와 어떤 그 예술적 가치를 좀 더 깊이 좀 연구하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음 이 학술대회는 더 깊은 그런 말씀들과 연구가 좀 발표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깊은 연구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뭔가 강원 지역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 부분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자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아마 발표자님들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내려와 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가치를 더 빛내줘야 된다는 그런 약간 의무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들어보니까 박대정 선생님의 그 아까 말씀하셨던 중요하다면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다 하는 거는 그 지역에 한정돼 있었던 그런 작가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좀 더 네, 근대 화단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또 저희들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처음에 그 정하는 학예사를 통해서 지금 박기정에 관한 이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부터를 봐왔고 이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래왔는데 근데 이제 그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성과 평창의 작가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계속 다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미술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의미에서는 평창에만 깊이 있는 연구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좀 더 넓혀가지 않으면 그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미술관으로서의 특수성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빨리 강원도 전체에 좀 더 이런 것들을 넓혀서 강원도 속에서의 평창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평창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특화되면서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준비한 게 박기정 그거 있지만 강원도로 넓히는 이런 것도 하나를 주제를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넓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이는 깊이대로 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해야지만 그 미술관이 만들어지고 그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성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창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미술관으로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평창 국립미술관을 만드는데 왜 주제가 너무 넓게 저렇게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느 때인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원도 속에서 전체 속에서의 평창 이런 것들이 하기 위해서는 주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각적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강민희 선생님 발언을 들으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선생님들 대답해 주시죠. 네. 아니 그 이거하고 다른 건데 아까 너무 그 유인석 관련 더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충북 진천에 의병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유인석 관련 자료들이 또 이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거기서도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박기정 해서가 아니라 유인석 관련 연구가 또 진전되면 거기서 박기정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나이가 되게 어리긴 어려요. 어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지금 또 나이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20세기 초까지도 그 10대 초반이면 이미 결혼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뭐 민주화 운동 때도 그렇고 그냥 잠시부름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선생님, 네. 그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1885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간지가 1895년입니다. 그죠 울리면 예, 예. 아 그럼 몇 살이죠? 21살.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충분한 거죠. 나이상으로는 충분한데 그거를 지금 당장 우리 해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석 의견 활동한 거하고 강릉으로 이주한 거 1901년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를 했다는 거는 집을 옮겼다는 의미잖아요. 무슨 활동 잠깐 가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유인석의 의병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집을 그쪽으로 이주를 할 거나 하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근대기의 서화의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화가들이 그 지방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 집에서나 제작을 했던 작품들을 들고 다른 지방에 지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가서 거기에 작품을 걸어놓고 유지들을 모아놓고 자기 작품을 직접 즉석 휘호도 하고 그러는 작품을 전시를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전시를 하는 거죠. 뭐 장황을 따로 해갖고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팔고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가들 가면 예를 들어 내가 뭐 5월 10일 날 여기 평창에 있는 데로 내가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평창의 유지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그 특정 날 시간에 거기에가 유지들이 모이고 가져간 그림들을 거의 대부분 다 완판을 하고 오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기정 선생님도 저도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또 제자들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장기로 아예 집을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기간 동안 누구 집에 유숙을 하면서 거기서 제자를 길러내고 또 특정 날짜에 어딘가 가서 작품을 걸고 즉석 휘호를 하고 그곳에 유지들에게 작품을 팔게 하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전람회를 통한 유통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작품 감상하고 유통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일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선생님. 예.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박기정 선생님의 의병 활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작품 세계와 함께 이해하는 게 꼭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뭐 작품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미술사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작품 활동을 해서 그것을 의병 자금으로 댔던 사실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이회영 선생님이라든지 김진우 같은 경우.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본인의 작품을 팔면서 뭐 전시회를 하면서 이것을 의병기금으로 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모두 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절대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박기정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참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연구가 거의 미술사 분야에서는 이루어지는 이 박기정에 대한 첫 번째 지금 연구 발표의 장입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이와 같은 이제 심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그 무엇보다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미술사 연구자들은 작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작품들이 모두 흩어져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오늘 많이 이용해 주신 작품들 상당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 소장품이시고 그렇지만 사실 기준이 되는 작품들은 지금 원주라든지 어떤 지금 공공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이 좀 나왔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이 평창에서도 미술관을 만드는 게 어떤 것이 어떨까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런 공공기관이 생겨서 작품이 거기에 소장되어 있다면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작품들이 이제 다른 미술관과의 어떤 교환, 상호 전시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알려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연구자들이 물론 개인 소장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당연히 연구합니다. 하지만 그 문턱은 높습니다. 집마다 두들겨가면서 그 작품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랬을 때는 사실 연구를 하려면 미술관 혹은 연구센터가 필요하고 또 미술관을 만들려면 학문적인 연구 성과가 쌓여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이나 토론하신 선생님들. 네, 이거 특별한 있으신가요?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 주민들이 좀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라고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모두들 궁금한 점이 다 풀어졌나요? 할 얘기 많지만 말씀하십시오. 저는 여기 앞에 명표가 있듯이 사강선생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용서입니다. 실은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자리라기보다도 차강 박기정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차강